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의 2심에서 범인이 징역 50년에서 27년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23년형이 감형이 된 거죠. 이 사건은 성범죄 강간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4일 전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를 했고 성범죄 목적으로 침입해서 이 피해자분, 여자분은 이 동맥하고 이 신경이 끊어졌겠죠. 심각한 후유증. 네, 그 남자친구란 분이 이제 심각한데 지능이 이제 초등학생 지능 였다가 이제 중학생 지능까지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사실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범죄 피해를 받았는데 대구고등법원이 이자를 무려 23년이나 깎아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피해자 기습공탁이죠. 형사공탁에 1억 원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정의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대구고법 형사 1부에 대한 규탄 성명이 대구경비 여성단체연합에서 나왔습니다. 가해자 피고인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뭐 명확한 겁니다. 뭐 감형 사유는 이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판사란 놈들이 참 이 머리 대가리에 똥들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 피고가 잘못을 인정. 잘못은 당연히 인정하죠. 그죠? 거기까지 왔는데 인정 안 하는. 그 인정한 게 왜 감형인지. 인정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인정 안 한 거면 가중을 해야죠. 근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이 우발적이라는 것이 이 판사놈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 저지른, 그러니까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하니까 그래서 우발적으로 했다는 건지, 아니 이게 이런 거죠. 얘네들의 머릿속은 이겁니다. 강간은, 그리고 위협은, 칼을 가지고 강간하려고 하는 그 위협은 계획적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찌르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이 있고 칼을 들고 들어갔고 강간을 하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 피해자가 있을 때 당연히 그걸 찌르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 찌른 것이 심각했다고 해서 그 심각한 것이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판사라는 것들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가 호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왜 살인사건이 줄어들고 있느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니 살인사건이 줄어든 게 아니라요, 같은 칼질을 했는데 의료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술과 뭐냐면 초기 대응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급대 소방관들의 대응 매뉴얼과 그 기계나 아니면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응급 조치 매뉴얼이 잘 된 거, 시스템이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면은 살인미수.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은 형량이 작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결과를 가지고 처벌을 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냐. 너무 황당하죠. 이 피해자도 초등학교 지능 정도였다가 중학교 지능 정도로 좋아졌대. 그거는 이 피해자가 살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의료진의 그 노력과 이것이 합쳐져 갖고
이렇게 된 거지. 여기에 범죄자 놈의 기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여에 따라서 감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감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새끼들이 고등부분 판사들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 피해자 두 분은 거의 이제 인생을 거의 뭐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동의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한번, 그러니까 결국은 판사놈들 지들 멋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서 반성하고 깔짝깔짝 거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을 개정해서 판사의 양심에 따라 뭐 법관에 뭐 판결한다라고 하는 그 따위 판사는 그냥 이 물적 증거와 과학적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하고, 형량은 다른, 그러니까 유무죄와 형량을 분리하고 판사는 재판 운영만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죠. 이게 지들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인 것처럼 꼴값 떠는 거는 아주 구역질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따위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발적 요소가 없고 범행 준비를 했고, 이게 참, 돈으로 1억 내갖고 감형했다. 1억으로 23년형을 산 겁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 관광천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대구 고법 형사일부 재판장 정성욱이라는 사람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 그따위로 판결해서 이게 정의라고 할 수 있냐라고. 참 피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해자 남성은 영구적인 뇌손상이 장애입니다. 여성분은 동맥이 끊어지고 신경이 손상됐어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들은. 지금 버인선 사태 관련된 BBC의 그 다큐로 해외 팬들도,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국 사법체계 개판이다. 한국, 영어, 중국어 버전 총 1200만 회가 클릭이 됐는데 뭐 개망신이죠. 근데 이 개망신은 한국의 경찰, 검찰, 사법체계가 뭐 방치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피해자들은 아직도 울고 있는데 승리, 정준영, 최종은 다 나와서 지금 어디 가서 뭐 다시 무슨 활동을 한다고 지랄하고 있어요. 윤규근이는 또 무혐의 사건 전결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경찰 내에 그 가진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 새끼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는데 꼬라지가 참 무섭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이라고 하면은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새끼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잡아서. 그죠? 참. 영국 얘기 잠깐 해보는데, 영국에서는 런던 택시기사 경계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런던 택시기사 경계령은 영국의 런던의 택시 운전사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면서 런던 택시 경계령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무려 지난해 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성폭행사가 259%, 지난해 성범죄도 전년에 비해서 11%, 그러니까 22건에서 7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건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출퇴근 시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전이 아니라 오후, 그러니까 좀 애매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요, 심야에 발생하는 것보다 활동 시간, 낮 시간, 오전 시간 발생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금 독특한 건 아니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오후 5시부터 6시,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죠. 퇴근하는 여성들을 노리고 강간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디 구석진 데 데려다 놓고 강간한 겁니다. 가장 악명 높은 놈이 존 워보이스라는 놈인데 65세, 12명 무기징역.
호마연 아마디 35세 3명 13년 선고. 그래서 뭐 이거 거리를 배회하던 146명의 택시기사를 체포했다. 그중 한 놈은 차에 콘돔을 싣고 다녔고, 또 마이클 메할이라는 놈은 19년이요. 뭐 이렇게 됐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부실한 거예요. 뭐가 시스템적으로 잘못돼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법원에서 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 충청남도 그때 김지은 씨한테 8,347만 원을 공동 배상을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려 4년 만에 1심 판결입니다. 2차 가해 방조. 당연히 나왔어야 될 건데 액수가 적고, 그리고 너무 늦게 4년이나 전에 너무 재판부가 이리 눈치 저리 눈치 다 봐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정의는 실현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직 길이 멀다. 더 다른 판결을 기대합니다. 자, 늘 이제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어느 도,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경찰 아닌 변호사예요. 그 밥에 그 나물 들이죠. 경찰은 전직 경찰이겠고, 변호사들이야 뭐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찰이란 게 이 의미가 자치경찰의 의미가 있습니까? 지들끼리 헤쳐먹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하고 인권 이런 거에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그냥 지들끼리 헤쳐먹고, 그러니까 중립성이라 이런 거 전혀 의미 없고, 참 말해 뭐합니까?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나고 있는데. 자, 짧게 올려봤습니다.